남해의 11월은 육지와 다릅니다. 바람이 먼저 옵니다. 육지 사람들이 단풍을 보고 있을 때 이미 섬에는 바람이 와 있습니다. 파도가 달라지고 갈매기들이 낮게 납니다. 그리고 해가 짧아집니다. 오후 5시면 바다가 어두워지고 어촌 마을의 골목에선 낙엽 타는 연기 냄새가 납니다. 그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7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이덕수. 평생 이 마을에서 배를 탔고 아내를 잃은 지 3년이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덕수 영감이라고 불렀고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은 6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박순옥. 서울에서 내려온 지 1년이 됐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자식들 곁에 있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서 젊었을 때 한 번 와봤던 이 섬으로 무작정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서울 아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마을에 살면서 1년 동안 인사 한 번 제대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1월의 어느 날 아침 덕수가 늘 앉던 벤치에 순옥이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날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주 조용히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 앞에서 두려워하면서도 결국 손을 내밀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덕수는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배를 탈 때부터 몸에 밴 시간이었습니다.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몸은 여전히 그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눈을 뜨면 먼저 옆자리를 봤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몸이 인정하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잠깐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내 이름은 명숙이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덕수가 배에서 돌아오면 항상 부두에 나와 있었고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면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려줬으며 아프면 자신이 더 아픈 얼굴을 했습니다. 명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덕수는 그 사람 앞에서 단 한 번도 좋다는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선장이 배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듯이 집에서도 그랬습니다. 그게 덕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숙이 가고 난 뒤에야 그게 후회가 됐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더 했어야 했는데, 좋다는 말을 더 했어야 했는데, 그 말들이 입안에서만 맴돌다 사라진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3년 전 봄, 명숙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이 없었고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버티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덕수는 그 일주일 동안 병원 복도 의자에서 잠을 잤습니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눈을 떴을 때 옆에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명숙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덕수는 처음으로 이 집이 낯설다고 느꼈습니다. 45년을 살던 집이었는데 명숙이 없으니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방이 너무 컸습니다. 부엌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명숙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불을 빨지 못했습니다. 그 이불을 3년 동안 그대로 뒀습니다. 자식들이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 사람이야. 여기 있을 거야. 그렇게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어 먹고 아침 8시에 부두 옆 벤치에 나가 앉고 경로당에 들렀다가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잠드는 것이 하루였습니다. 매일 같은 하루였습니다. 그 반복이 덕수를 지탱했습니다. 그 벤치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던 것은 그래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11월의 어느 아침 덕수가 평소처럼 벤치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 아주머니라고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덕수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채고 돌아봤습니다. 덕수가 멈췄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시던 분 맞죠? 죄송해요. 제가 자리를 몰랐어요. 일어설게요. 덕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넓은데. 그리고 벤치 반대쪽 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이 더 앉을 수 있을 만한 간격이 있었습니다. 덕수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여자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덕수는 매일 이 자리에 앉아 이 바다를 바라봤는데 오늘은 왠지 달랐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바다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이 덕수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박순옥이 이 섬에 내려온 것은 도망치듯이었습니다. 남편 최진호가 세상을 떠난 것은 1년 반 전 여름이었습니다. 위암이었고 진단을 받은 지 8개월 만이었습니다. 순옥은 그 8개월 동안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에서, 집에서 남편이 힘들어할 때마다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고맙다고 할 때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울고 싶을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진호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기 전날 밤 순옥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순옥아, 고마워. 많이 고마워. 그뿐이었습니다. 순옥은 괜찮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 괜찮아요가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순옥은 울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울었고 조문객들이 울었습니다. 순옥은 그 자리에서 가장 단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장례가 끝나고 집에 혼자 들어온 날 밤 순옥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꺼낸 적 없던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래오래 흘렀습니다. 그 뒤로 순옥은 이상해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으며 사람들을 만나면 웃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 웃음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자식들의 걱정을 받아내는 것이 또 하나의 짐이었습니다. 괜찮아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어릴 때 한 번 왔던 남해의 작은 섬으로 작은 방 하나를 월세로 구했습니다. 자식들이 말렸습니다. 거기서 혼자 뭘 하려고요라고 했습니다. 순옥이 말했습니다. 혼자 있어 보려고. 섬에서의 처음 2달은 거의 방에만 있었습니다. 바다를 내다보는 창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허락된 시간이었습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아도 되는 시간.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되는 시간. 그렇게 2달이 지나자 조금씩 바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부두 옆 벤치에 혼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도 혼자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순옥은 처음으로 그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2 사람은 그날 딱 한마디씩만 더 했습니다. 덕수가 말했습니다. 파도가 세네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부나 봐요. 순옥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서울은 이 바람 소리, 이 파도 소리가 없어서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도 순옥이 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2 사람은 매일 아침 그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는데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덕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왜 내려오셨어요? 순옥이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갔어요. 1년 반 됐어요. 덕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3년 됐어요. 2 사람은 그 말 뒤에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순옥이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던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덕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요. 그런데 있잖아요. 괜찮아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없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순옥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덕수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여자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에 순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덕수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울어도 돼요. 바다가 다 가져가요. 순옥이 덕수를 봤습니다. 덕수는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모습이 순옥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벤치에서의 간격은 조금씩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한 사람이 더 앉을 만한 간격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반 사람분이 됐고 어느 날은 어깨가 닿을 것 같은 거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변화를 모른 척했습니다. 어느 날 순옥이 보온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커피예요. 드실래요? 덕수가 잠깐 망설이다가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맛있네요. 순옥이 웃었습니다. 인스턴트예요. 맛있을 게 뭐 있겠어요. 덕수가 말했습니다. 따뜻한 게 맛있는 거죠. 그날 처음으로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옥이 호박죽을 들고 나왔습니다. 덕수는 말없이 뚜껑을 열었습니다.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순옥이 물었습니다. 왜요? 이상해요? 덕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거 잘했었어요. 냄새가 똑같네요. 순옥이 말이 없었습니다. 덕수가 다시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그날 덕수는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명숙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3년 동안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명숙이 웃고 있었습니다. 덕수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이상한 거야? 그냥 이웃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그 말을 하면서 자신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월이 됐습니다. 섬의 겨울은 깊어졌습니다. 순옥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벤치에서 덕수를 만나는 것만으로 하루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그것이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밤 딸과 전화를 끊고 나서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덕수의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한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남편 진호가 생각났습니다. 3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죄스러웠습니다. 진호에게 미안했습니다. 그것이 순옥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벤치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평소처럼 벤치에 나왔습니다. 순옥이 없었습니다. 벤치 반대쪽 끝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벤치가 넓게 느껴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덕수는 순옥의 집 앞을 지나다가 멈췄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오래 서 있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잠을 못 자고 뒤척이던 순옥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마을 공지 연락처에 저장해둔 덕수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잠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2번 울리고 덕수가 받았습니다. 예, 여보세요. 순옥이 말했습니다. 저예요. 박순옥이에요. 주무셨어요? 덕수가 말했습니다. 네, 자고 있었는데 무슨 일 있어요? 순옥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불이 켜진 것 같아서요. 아, 아니다. 지금 불이 꺼졌었구나. 죄송해요. 깨워서요. 덕수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자다가 깬 거니까요. 순옥 씨는 왜 잠을 못 자요? 순옥이 말했습니다. 그냥요. 이것저것 생각이 나서요. 덕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순옥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덕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도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자다가 깨면 옆을 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3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러네요. 순옥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아직도 그래요. 그 말 뒤에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지 않은 채로 수화기 너머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덕수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와요. 순옥이 말했습니다. 네,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순옥은 한동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을 보니 덕수의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둘 다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9살의 두근거리는 가슴이 부끄럽기도 했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 살며시 돌아온 것 같기도 했습니다. 2월이 됐습니다. 설 명절이 지나고 두 사람이 마을에 돌아온 것은 같은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벤치에서 마주쳤을 때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덕수가 생선을 들고 순옥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이 그냥 생선과 밥뿐인데 맛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순옥이 살짝 몸을 떨었습니다. 그걸 본 덕수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순옥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크고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일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순옥이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덕수는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손을 뒤집어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은 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덕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잘 먹었어요. 순옥이 말했습니다. 또 오세요. 덕수가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벤치에서 봐요. 덕수가 골목으로 사라지는 것을 순옥은 문가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그 온기가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진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호 씨, 나 이상한 사람 됐어요. 어떡하죠? 사진 속 진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조용하게. 순옥은 그 웃음이 괜찮다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닐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느끼고 싶었습니다. 3월이 됐습니다. 남해의 봄은 빠릅니다. 두 사람의 벤치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간격이 없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끔 손이 닿았고 가끔 손도 잡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덕수가 말했습니다. 순옥 씨, 배 타본 적 있어요? 순옥이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덕수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 말에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좋았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데요, 라는 말이.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작은 어선을 타고 섬 주위를 돌았습니다. 순옥은 처음엔 뱃전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파도가 잔잔해지자 손을 놓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섬이 이렇게 생겼구나. 덕수가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보면 달라요. 육지에서 볼 때랑. 순옥이 말했습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덕수가 순옥을 봤습니다. 순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감님은 어디서 봐야 잘 보여요? 덕수가 웃었습니다. 나야 바다에서 봐야죠. 여기서가 제일 편하니까요. 배에서 내릴 때 덕수가 먼저 내려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옥이 그 손을 잡고 내렸습니다. 부두에 서서도 두 사람은 잠깐 손을 잡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순옥이 먼저 손을 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그 배 위에서 덕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명수가 괜찮겠지.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 생각이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언가 허락받은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4월이었습니다. 딸 지연이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요. 순옥이 물었습니다. 뭐가?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좋은 사람 있으면 나는 괜찮아요. 오빠도 괜찮을 거예요. 아빠도 괜찮다고 할 거예요. 순옥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연이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서울에 있을 때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여기 내려오고 나서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그게 그냥 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서요. 순옥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지연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오래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러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덕수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옥이 말했습니다. 저예요. 자고 있었어요? 덕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깨어 있었어요.
순옥이 말했습니다. 덕수 씨, 있잖아요. 지연이가 오늘 그러더라고요. 나는 괜찮다고. 엄마가 좋은 사람 있으면 괜찮다고. 덕수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순옥이 말했습니다. 그 말 듣고 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울었어요. 기뻐서 운 건지 슬퍼서 운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울었어요. 덕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아들한테 전화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순옥 씨. 순옥이 말했습니다. 네. 덕수가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나 순옥 씨 많이 좋아해요. 전에도 비슷한 말 했는데 이번엔 제대로 말하고 싶어서요. 그냥 이웃으로 지내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매일 아침 순옥 씨 보는 게 좋고 순옥 씨가 만들어 온 거 먹는 게 좋고 순옥 씨 웃는 게 좋아요. 순옥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덕수가 말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예요. 순옥이 한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나도 많이 좋아해요, 덕수 씨. 순옥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감님이 아니라 덕수 씨라고. 덕수가 말했습니다. 잘 자요, 순옥 씨, 내 꿈 꾸고. 순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자요, 덕수 씨. 전화를 끊고 순옥은 한동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을 보니 덕수의 집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잠들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순옥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5월이 됐습니다. 남해의 5월은 가장 아름다운 달입니다. 두 사람은 이제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벤치에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어깨가 닿았고 가끔 손도 잡았습니다. 어느 저녁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순옥이 말했습니다. 덕수 씨는 바다가 무섭지 않으세요? 덕수가 말했습니다. 무섭죠. 지금도요. 무서운데 그게 또 좋아요. 순옥이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 기분이에요. 이 감정이요. 다시 느껴도 되는 건지, 진호 씨한테 미안한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덕수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건 나도 그래요. 명숙이한테 미안해요. 근데 있잖아요. 명숙이는 내가 이러는 거 좋아할 것 같기도 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 뭔지 알아요. 당신은 혼자 있으면 안 돼. 꼭 누가 옆에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순옥이 말했습니다. 진호 씨도 비슷한 말 했어요. 당신은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혼자 있으면 울기만 할 거라고. 두 사람이 잠시 웃었습니다. 그러다 동시에 조용해졌습니다. 덕수가 순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옥 씨, 나랑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어요? 아침마다 바다 보고 커피 마시고 가끔 밥 같이 먹고 그냥 옆에 있어줬으면 해요. 순옥이 그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네, 알았어요. 우리 그냥 이렇게 지내요. 파도가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늘 제자리로 돌아오는 파도였습니다. 9월의 어느 날 덕수가 그날은 벤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덕수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있었습니다. 순옥은 병원에 가자며 일으켜 세워 같이 읍내 병원에 갔습니다. 장염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중에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위에 의사는 더 검사해봐야 한다며 상급병원에 진료 의뢰서를 써주었고 인근 도시의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11월이 됐습니다. 처음 두 사람이 벤치에서 나란히 앉은 날로부터 꼭 1년이 됐습니다. 그날 아침 덕수가 말했습니다. 순옥 씨, 있잖아요. 나 병원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위에서 나쁜 게 나왔는데 촉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요. 순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덕수가 말했습니다. 뭐가 나오든 괜찮아요. 이 나이에 몬들 나온다 해도 어떠겠어요. 그런데 순옥 씨한테는 꼭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순옥이 말했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요. 검사도 같이 받고. 수술 날도 같이 가요.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덕수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내려와 있었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덕수는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살면서 편지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숙이한테도 못 썼습니다. 그게 지금도 후회였습니다. 천천히 썼습니다. 순옥 씨, 나 오늘 밤 잠이 안 와요. 내일 수술이 무섭기도 하고 쓸말이 있기도 해서요. 이런 편지를 써본 적이 없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그랬어요. 명숙이한테도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못했는데 그게 지금도 후회해요. 순옥 씨 만나서 좋았어요. 매일 아침 벤치에 나오면서 항상 순옥 씨를 생각했어요. 나 사실 매일 집 나서기 전에 오늘도 나와 있을까 하고 먼저 생각하곤 했어요. 없으면 벤치가 너무 넓게 느껴졌거든요. 있으면 딱 맞는 것 같이 느껴져요. 고맙다는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이번엔 해야 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옆에 있어줘서요. 그냥 거기 있어줘서요. 수술 잘 되면 벤치에서 봐요. 덕수. 다음 날 아침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덕수가 그 편지를 순옥에게 건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받아들었습니다. 순옥은 복도 의자에 앉아 편지를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수술은 잘 됐습니다. 덕수가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순옥이 옆에 있었습니다. 덕수가 말했습니다. 왔어요? 순옥이 말했습니다. 왔어요. 순옥의 손이 덕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덕수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덕수가 퇴원하고 마을로 돌아온 것은 12월 초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덕수가 한결 여위어 있었는데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순옥이 자기 목에 있던 목도리를 풀러 덕수의 목에 둘러줬습니다. 덕수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순옥이 말했습니다. 따뜻해요? 덕수가 말했습니다. 따뜻해요. 그리고 덕수가 순옥의 손을 꼭 잡았고 순옥이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늘 제자리로 돌아오는 파도였습니다. 무엇이든 돌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절이 돌아오듯 파도가 돌아오듯 오래 잊고 있던 감정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조용히 돌아옵니다. 두렵지만 그 손을 잡는 용기. 그것이 이 두 사람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덕수와 순옥은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두 손을 꼭 잡고 아마 내년 11월에도 그 다음 해 11월에도 두 사람이 허락하는 한 그 자리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파도처럼 늘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잠깐 멈춰주세요. 살면서 다시는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조용히 찾아올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덕수와 순옥의 이야기였습니다. 주변에 혼자 계신 분이 생각나셨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그 작은 한 번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도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이 딱 좋은 때입니다. 파도가 제자리로 돌아오듯 좋은 이야기도 기다리면 다시 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덕수와 순옥처럼 혹은 그와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